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모와 자식,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도 왜 이렇게 자주 갈등이 생길까요? 오늘은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생기는 이유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가족 간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방법까지 알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에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세대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자란 환경이 다르고 경험해온 시대적 배경이 다르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걱정하고 좋은 길로 이끌고 싶어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말이 현실과 동떨어진 조언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결국 이러한 차이가 쌓이다 보면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벽이 생기고 작은 말다툼부터 심한 갈등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부모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안정적인 삶을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에게 안정적인 직장, 좋은 배우자, 튼튼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 목표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내가 너 때는 말이야라며 자신들의 경험을 근거로 조언을 하곤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살아온 방식이 가장 옳고 그 방법을 따르면 자녀도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녀 세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관이 오늘날에는 크게 의미가 없거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세대에서는 대학을 가야 성공한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취직해야 안정적이다. 결혼을 해야 행복하다 같은 공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이 필수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으며 취업보다 창업이나 프리랜서 같은 다양한 직업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면서 반드시 결혼을 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 충돌을 일으키는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안정적인 길이 정답이라고 믿고 있지만 자녀들은 자신의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예술이나 음악 같은 창의적인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만 부모님은 그건 불안정한 직업이야. 그냥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해라고 조언할 때 자녀는 부모의 말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자녀가 겪지 않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녀에게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 그냥 내 말을 들어라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자녀는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빼앗긴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방식대로 경험하고 실패하며 배워가고 싶어 하지만 부모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 안전한 길만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반복되다 보면 자녀는 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게 되고 부모는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실망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기술과 문화의 발전 속도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아날로그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자녀 세대는 디지털 시대에서 자랐습니다. 인터넷, SNS,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정보의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자녀들은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반면 부모님은 기존의 방식이 더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생활 방식에서도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부모님은 사람을 만나려면 직접 전화하고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문자나 SNS로 연락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느낍니다. 이런 사소한 차이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대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부모님은 요즘 시대가 이렇게 변했구나라고 열린 마음으로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녀도 부모님 세대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구나라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면 결국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화의 방식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꼈어? 라고 자녀의 생각을 묻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면 자녀도 더 솔직하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도 부모님께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부모님의 가치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줄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는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이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한다면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왜 이렇게 다를까? 어떻게 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사랑을 바탕으로 노력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간섭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조언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와 관심이 지나치게 되면 자녀는 오히려 답답함을 느끼고 반발하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기나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가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고 통제하려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간섭은 보통 자녀가 어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점점 성장하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경험해야 하는 순간이 많아지는데, 이때도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하려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모는 내가 더 잘 아니까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라고 생각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반발심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간섭이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 시기에 부모가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고 통제하려 하면 자녀는 부모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누구를 만나러 가니? 몇 시에 들어올 거야? 공부는 했어? 게임은 그만해야지. 와 같은 말들이 반복되면 자녀는 부모의 관심을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반발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학업과 진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도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꿈과 부모의 기대가 다를 경우 이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이 길이 가장 안정적이야. 넌 아직 몰라라고 말하지만 자녀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기준에서 안정적인 길을 강요하면 자녀는 자신의 선택권을 빼앗긴다고 느끼고 오히려 부모의 의견에 반발하여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의 간섭이 계속된다면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 회사는 별로야. 더 좋은 곳을 알아봐.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도 이 사람은 별로야. 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봐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생을 부모가 좌지우지하려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의 과보호는 자녀의 자기 결정 능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주면 자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지 못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라고 가르치면 자녀는 스스로 선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나중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결국 자녀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간섭과 과보호를 줄이고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녀를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일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자녀 또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부모가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내 뜻대로 해야 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는 자신의 삶이 통제당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개성과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직접 선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업이나 진로 문제에서도 부모가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떤 선택을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녀가 직접 선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경험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조언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 조언이 강요처럼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면 자녀도 부모의 의견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하면 안 되라고 강요하는 방식은 자녀가 부모의 의견을 무조건 거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때 강요보다는 존중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믿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자녀도 부모를 신뢰하게 되고 필요할 때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서로 간섭하지 않더라도 든든한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 중에서 잔소리처럼 들리는 부분을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 좀 해라라는 말 대신 엄마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갔으면 좋겠어.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는다면 자녀도 부모의 걱정을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정을 보다 부드럽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국 부모가 자녀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선택할 기회를 주며 조언을 강요하지 않고 신뢰를 바탕으로 거리감을 유지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은 줄어들고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지나친 간섭으로 변하지 않도록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지는 기대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경험과 사회적 기준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꿈과 목표가 부모의 기대와 다를 경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이 생각하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자녀는 자신의 가치관과 관심사를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특히 진로 문제에서 이러한 갈등이 자주 나타납니다. 부모는 자녀가 공무원, 의사, 변호사, 대기업 직원과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직업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녀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술가, 운동선수, 유튜버, 스타트업 창업자처럼 도전적인 길을 가고 싶어 하지만 부모는 이런 선택을 불안정하고 위험하다고 여겨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기대가 지나치게 강하면 자녀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길을 따라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면 자녀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자녀가 스스로 원하는 길을 찾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며 나중에 후회나 불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뜻에 따라 원하는 직업이 아닌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한 사람이 후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길을 찾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는 학업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부모는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하여 좋은 학벌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자녀는 학업보다 다른 분야에 더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학벌보다 실력과 경험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신이 살아온 시대의 기준을 바탕으로 조언하기 때문에 자녀의 선택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와 현실의 차이는 결혼과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좋은 배우자의 기준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을 선호할 수 있지만 자녀는 가치관이 잘 맞는 사람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 세대에서는 결혼이 필수적인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부모와 자녀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신뢰를 보내고 자녀는 부모가 가진 기대와 우려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부모가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야 너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원하는 길을 찾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또한 부모의 조언을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부모가 왜 그런 기대를 가지는지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화의 방식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이 길이 맞으니까 이렇게 가야 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면 자녀는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는다면 자녀도 부모의 기대를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자신의 선택을 설명할 때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부모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질 때 기대와 현실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자녀의 삶은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믿고 지지하며 자녀는 부모의 조언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부모와 자녀는 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에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대화 부족과 감정 표현 방식의 차이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언을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이러한 말이 단순한 잔소리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자신의 고민이나 속마음을 이야기하려 해도 부모가 다 너를 위한 거야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단절되기 쉽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생기고 결국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언이 자녀에게는 간섭이나 통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공부 좀 해라,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면 부모는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지만 자녀는 또 잔소리야, 나를 이해하지 못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사춘기나 청소년기에는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부모의 말을 더 강한 간섭으로 느낄 수 있으며 반항심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해도 부모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가 요즘 너무 힘들어라고 말했을 때 부모가 그건 다 내가 잘 되라고 하는 일이야, 다 너를 위한 거야라고 반응하면 자녀는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너는 걱정할 게 뭐가 있냐 같은 말을 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더 이상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고 결국 대화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서로에 대한 오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중요한 순간에도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감정 표현 방식이 다른 이유는 세대 차이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자라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자녀 세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감정 표현을 예의가 없다거나 철이 없다고 오해할 수 있고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언을 많이 하지만 자녀는 때때로 조언보다는 공감과 위로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요즘 너무 힘들어, 공부가 어려워라고 말했을 때 부모가 그래도 열심히 해야 해, 성적이 중요해라고 말하면 자녀는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가 그렇구나, 요즘 많이 힘들구나,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워? 라고 질문하며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자녀는 더 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가 대화 부족과 감정 표현 방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더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부모는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녀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라고 먼저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을 받은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를 더 편하게 여기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 할 것입니다. 둘째, 부모는 조언보다는 질문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넌 어떻게 생각하니? 내 생각에는 어떤 방법이 좋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자녀도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부모의 조언을 강요로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도 부모의 말을 무조건 잔소리로 여기기보다는 부모의 의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하는 말이 결국은 자녀를 위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고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순히 공부, 진로, 생활에 대한 대화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서로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는 표현을 연습하고 자녀도 부모와의 대화에서 무조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감정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조율해 나간다면 대화 부족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언제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 또한 부모의 걱정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결국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만큼 기대도 크고 그 차이에서 오해가 쌓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만 있어도 갈등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은 부모님과 어떤 갈등을 겪고 있나요? 혹시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